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천을 벌까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어떻게 하루 2천을 벌어? 말도 안 돼, SNS로. 그거는 뭐 상위 0.00001%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저자 이력이 굉장히 특이해요. 2019년 올해의 소비자 만족도 1위, 교육 브랜드 부문, 재택 부업 전문 교육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아이 젖 먹이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타이핑 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런 판매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몰래 취미로 SNS를 하고 누군가는 자투리 시간에 SNS를 활용해서 매달 수백을 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정말 이게 가능해? 또 이 저자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런 마케팅 노하우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15살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화장품 방문 판매, 토끼탈, 각종 행사 판촉, 향수 제작 판매,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백화점 의류 브랜드 판매 직원, 온라인 쇼핑몰 CEO, 천연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테라피 CEO, 뷰티 파워블로거, 뷰티 육아 1인 광고 대행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그런 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15살 때 전단지를 돌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SNS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비법에 대한 얘기가 한 절반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꼭 한번 추천해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평범하게 5살, 3살의 두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어떻게 SNS 마케팅과 홈 비즈니스를 통해 월 억의 매출을 내는 CEO가 되었을까? 그것도 사무실 없이 시작해서 말이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실 없이 자본 없이 시작하는 게 리스크도 없고 사업이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매장을 차리고 직원을 쓰고 월세를 내면서 하는 사업은 어때요? 왜 망할 확률이 높아요? 버티지를 못하니까요. 이 사업이 안정되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팔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음식을 팔든 물건을 팔든 워킹 손님, 지나가는 손님 대상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홈 비즈니스, 인터넷 관련한 비즈니스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무한계 인간의 특성에 아주 잘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요. 홈 비즈니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SNS 마케팅은 내 사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초반에 이분이 긍정 문장, 긍정 확언을 매일 작성하고 쓰면서 완전히 달라졌대요. 우울하고 힘들었고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았던 사람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제 강사가 얘기하는 이런 말을 듣고요. 이런 긍정 문장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멋지죠? 우리도 이런 거 따라 해야 돼요. 저도 일이 잘 될 때는 바쁘니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고요. 좀 일이 잘 안 되고 저도 기분이 다운되고 뭔가 우울하고 하면은 이런 긍정 문장을 막 적어요. 그래야지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거, 두려움, 우울감이 가라앉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 막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적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분. 성공을 부정하고 성공을 의식적으로 늦추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자, 여러분도 내가 혹시 이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하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성공을 늦추고 성공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나는 돈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교육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방황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독박 육아를 하느라 일할 엄두를 못 내요. 등등. 현재의 불행과 불운의 원인을 모두 자신의 외부에 돌리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나는 못해요.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라고 해버리면 정말 안 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나는 교육을 못 받은 덕분에 지금은 열심히 책 읽고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만약에 내가 아이가 없었다면 원룸에서 그냥 대충 혼자 살았을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셋이라 저축을 할 수 있게 됐고 돈을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있으면 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돈을 못 모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가난해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져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이런 제목이 아들 셋 아들이 하나였으면 임팩트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기회가 된다는 거를 알면은 얻을 수가 있죠.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을 때 고민이 많이 생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1번이 할 일이 많은데 체력이 부족하다예요. 자, 우리 다 똑같은 생각이죠? 2번은 오전 기상이 힘들다.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3.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4.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것들. 6. 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 이런 게 나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맨날 어떡하지 고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현재 고민하는 거 8가지를 적고요. 양쪽 귀퉁이에 이제 요걸 해결하는 방안. 1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2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엄청나게 한 10개씩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여태 이 문제에 머물러 있었는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또 막 적는 거예요. 와, 뭐 오전 기상 힘들다. 그러면 뭐 밤에 일찍 자야겠다. 뭐 이런 거를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 막 책을 읽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임신 7개월 때 조산 위험으로 중환자실에 있었다. 당시 24시간 배에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씻거나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주는 것만 가만히 누워서 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신랑에게 부탁해 병원 지하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었다. 그러다가 리디북스에서 이북을 사서 누워서 읽었다. 아픈데 책 읽을 정신이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서 책을 읽게 되었다. 대단하죠. 병원에서 책을 읽고 성공한 위인들이 정말 많아요. 네, 셀 수가 없어요.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책을 읽을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럼 우리 김유라 TV가 있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통로로 배움, 독서 할 수 있죠. 처음에 블로그 광고 대행 서비스 그런 거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유메의 뷰티 트릭이라는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짠! 보이죠? 이렇게 블로그를 키워드 검색하면 뜰 수 있는 여러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블로그 광고 대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광고를 대신해 준 거죠.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시면 그런 광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올려주시면 얼마를 드릴게요. 뭐 무슨 선물을 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건당 10만 원 하다가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점점 올라갔대요. 곧 이어 카페 광고 대행과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활용한 홈 비즈니스 창업으로 수입은 100만 원이 되었고 나중에 이틀에 1000만 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대요. 대박. 그래서 뭐 육아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데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리고 여행 업체에서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앞으로 해야 하느냐?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좋다. 블로그는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성장을 할 수 있죠. 인스타그램은 1년 동안 키워서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나 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서 팔로워가 아주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상품 올리면 똑같이 노출된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기능으로 해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최근에 올린 사람 순서가 맨 위에 노출이 돼요. 블로그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인스타그램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야말로 전략의 차이가 판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채널로 홈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을 권한다. 반대로 당장 내가 이걸로 뭐 수익을 창출하거나 홈 비즈니스 계획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저는 블로그 추천합니다. 좀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요. 글솜씨 같은 것도 좀 늘릴 수가 있어서 저는 좋아해요. 여전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SNS 이용해서 나도 뭔가를 팔아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가의 그런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보다 저가가 더 좋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결제해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격대라서 구매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꿀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게 해시태그가 종류가 많아요. 육아 관련, 워킹맘 관련,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를 제가 대충 읽어보면은 육아맘,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요, 뭐 경산맘, 경주맘, 공주맘, 광교맘, 내가 사는 지역이죠. 딸바보맘, 딸엄마, 뱀띠맘, 판교맘, 포항맘 이런 거를 이제 해시태그를 거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 명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방송 사실을 알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루에 200명 정도에게 노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다. 이분이 유튜브 구독자를 막 늦게 시작했더니 한 달에 100명, 200명 밖에 안 늘었대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수를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검색어로 육아라고 치면 육아 관련 다양한 그룹이 나온대요. 뭐 동호회 개념인가요? 그룹이 나오면 활동이 많은 그룹에 가입을 하래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또 나의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그룹을 만들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그룹에 초대하면 승인 없이 그룹에 가입된다. 페이지와 달리 그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페이지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따로 비즈니스 계정으로 유료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꼭 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쪽 그룹에 들어가라라고 팁을 주고 있어요. 유튜브를 그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0세쯤 되신 나의 시어머니도 유튜브를 활용하신다. 성경 공부도 유튜브로, 판소리 공부도 유튜브로 하신다.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셨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내 이름을 검색해보고 아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기능을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를 활용하려면 우리가 전문성을 갖춘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자신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정한 후 그에 맞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 저는 제 키워드가 그냥 김유라죠. 그러면 김유라에 맞는 영상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중고상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름을 하는 거죠. 뭐 대전 자동차 중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최소 2, 3일에 한 번 영상을 올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튜브의 또 좋은 점은요. 신뢰도 확보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마케팅에 유리하다. 저 같으면요. 뭔가를 구매하거나 뭔가 소통을 할 때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맨날 유튜브 통해서 본 사람이 있다면 저 같으면 유튜브 통해서 맨날 본 사람에게 하겠어요. 왜? 더 신뢰감이 있잖아요. 자기 얼굴까지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요만한 걸 하나 사더라도 같은 값이면 글로 갈 것 같아요. 자, 카페. 네이버 카페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발제해서 갑자기 훅훅 뛰어요. 예, 이해해주세요. 동영상 콘텐츠를 넣는 것이 좋다.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검색에 노출되는 게 카페가 좀 저조합니다. 지금 카페랑 블로그를 합쳐서 뷰라는 페이지에 이제 섞어서 노출이 되죠. 앞으로는 카페를 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019년 6월달 현재 말 이야기입니다. 포스팅을 할 때 동영상을 넣으면 동영상 부분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색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동영상은 아직 많지가 않아서 검색에서 상위 노출 잡기가 아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네이버 같은데 동영상 종종 올리는데요. 거의 첫 페이지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짧게라도 뭐 김치찌개 그럼 보글보글 끓이는 거 하나. 어떤 사람들이 책 리뷰 쓰시는 분이 책 리뷰를 어떻게 동영상을 찍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영상이거든요. 제가 들고 있죠 며칠 동안. 이것도 동영상이죠. 말 한마디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무슨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몇 초만 얘기해도 그 동영상이잖아. 인정해주죠. 그런 식으로 아주 짧게라도 동영상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커피 회사죠. 스타벅스는 어떻게 SNS를 이용해 성공했을까요? 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놀랐어요. 스타벅스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스타벅스가 처음에 1971년도에 시애틀에 있는 카페였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SNS 마케팅만을 위해 따로 팀을 꾸렸고 2008년에는 20만 명의 팬을 갖고 있던 개인 페이스북을 인수해서 스타벅스 계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계정을 통해 스타벅스는 고객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이벤트를 합니다. 어디에 새 매장이 오픈합니다. 이런 걸 계속 광고했겠죠. 여기서 별표는 20만 명의 팬을 갖고 있던 페이스북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블로그나 카페나 페이스북을 키워서 남에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쓴 아이디 대신에 이제 아이디 처음에 할 때 남한테 팔 각오를 해야겠죠. 양도 시스템이 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인 거를 돈 주고 사고 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옛날부터 들었었어요. 보시면 여러분 카페 지위가 막 중간에 바뀌고 이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 판 거죠. 이게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스타벅스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케팅을 위해서. 왜? 언제 팬을 몇십만 명을 모아요. 빨리빨리 돈 주고 사는 게 더 시간이 돈이죠. 이런 기업은. 전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 이야기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가수는요. 연습생 시절부터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양한 영상을 공개해왔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고 인기가 없을 때부터 내가 봐왔어. 그래 엄청 노력했어. 그리고 그 시간 몇 년에서 10년의 그런 시간들이 너와 내가 소통한 시간이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응원하고 있었어. 근데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그래서 팬들과 꾸준히 직접적으로 소통한 결과 방탄소년단은 유튜브의 다이아몬드 버튼 1000만 구독자 이상을 보유한 채널에 수여되는 것을 획득하게 되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왔다. 트위터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요. 자, 여러분 노래 부르고 춤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SNS를 활발하게 할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매우 있다. 저희는 방탄소년단이 아닌데요. 예,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을 어떻게 펼치거나 홍보할 때 아주 좋다는 거예요.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 그리고 고객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막연하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어떤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자칫 브랜딩 실패로 이어갈 수 있다.
명확하게 글로 써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매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빈틈없이 이해해야 본격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자, SNS를 브랜딩해서 내가 뭔가를 판매를 할 때는요, 내가 너한테 팔아서 돈 벌 거야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 나의 강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남을 도움을 줄까? 그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한다. 자신이 예뻐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며, 자신의 삶이 화려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며, 자신이 성공한 삶이어야 사람들이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쁘지 않아도 화려하거나 성공한 삶이 아니어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많은 팬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했으니 너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아, 나 요즘 너무 육아가 힘들고 팍팍해 라고 올려도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지금 애기가 몇 개월인데 너무 힘들어. 맞아, 너무 힘들지. 날 더우면 더 힘들죠. 그런 것도 아주 멋있거나 훌륭하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핵심은 이런 거죠.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와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할 것. 자,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장은요, 줄 서서 기다려요라는 거를 사람들이 한번 먹고 나면 막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매장인데, 뭐야, 여기는 줄을 1시간 서야 들어갈 수 있어? 최근에 성수동의 블루보틀이 그렇죠. 줄을 몇 시간 서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랑을 하는 브랜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헤이티라는 티 매장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줄을 엄청나게 서서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요즘 2019년 6월 현재 유행하는 그 흑당 밀크티 같아요. 사진 보니까 흑당 밀크티 같은 그런 종류가 지금 보여요. 버블티. 그래서 이 브랜드는 왜 유명한 걸까?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2시간이 넘도록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을까? 하면서 1시간 동안 메뉴를 고민하고 1시간 제품 나오길 기다리고, 나 1시간 기다려서 이거 먹었어 이러고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인데, 맛이 없으면 이제 안 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지금 이런 채널을 활용할 때 사진을 예쁘게 쓰면 좋잖아요. 사진 추천 어플리케이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미지 수정 어플은 텍스트 입력을 라인 카메라, 글그램, 타일. 저 글그램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인물 사진, 필터 촬영은 스노우, 소다, 유라이크, 카메라 365 이렇게 있고요. 사진 보정은 포토원더, 픽스아트, 인스타 사이즈. 동영상 편집 어플 추천은 초보자용 퀵. 광고 영상은 멸치, 비바 비디오, 키네마스터. 요거 제가 댓글에다가 한번 타이핑 쳐서 올려볼게요. 제가 읽었지만 좀 받아 적지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어플 깔아보세요. 유튜브 마케팅. 여기에 되게 좋아하는 마케터가 있어요. 신사임당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팬미팅하고 왔는데, 신사임당님 창업 관련 컨텐츠 굉장히 좋죠. 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내 친구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너 창업 지금 관심 있지? 신사임당님 채널 한번 봐봐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친구를. 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실제 필자도 해당 유튜버의 초기 콘텐츠를 보고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었는데, 콘텐츠가 좋으면 고객이 알아서 홍보해주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와 있어요. 자, 명심해야 할 것은 유튜브 마케팅을 할 때는 철저히 기버가 되어야 할 것. 기버. 이게 뭐예요? 기부에 ER 붙인 거죠. 주는 사람. 유튜브 마케팅은요, 얼마나 많이 주는 사람인지. 또 김미경 강사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거 공짜로 들을 수 있지? 집안에 편하게 앉아서 이런 명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명강사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사임당님도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유튜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유튜버, 노래를 잘하는 유튜버, 춤을 잘 추는 유튜버, 요리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 일상을 재밌게 올리는 사람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버, 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유용한 팁이 뭐냐면 리그램이라는 거예요. 리그램 다들 아실 거예요. 퍼가기, 스크랩, 공유예요. 그러니까
리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원피스 브랜드 랩미인이라는 곳은요. 고객이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제품 후기나 제품 착용 컷을 올리면 그거를 전부 다 리그램을 해서 내 계정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 계정인데 고객 후기들을 리그램으로 다 공유를 땡겨와서 내가 올리는 거죠. 고객님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고객님을 만나서 저도 너무 행운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좋게. 고객이 보기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코멘트를 덧붙여서 리그램을 하는데 고객이 발견했을 때 고객으로서의 만족감. 나의 후기가 이렇게 좋았나? 내 걸 막 퍼가주네? 고객이 랩미인 브랜드를 이용하며 느끼는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합니다. 고객을 칭찬해준다면 고객은 우리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닐까를 항상 명심해야 해요. 최근에 이런 SNS로 마케팅하는 분들에게 고객에게 함부로 하고 고객에게 나쁘게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아기 엄마로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던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높일 수 있었는지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제가 공유 이벤트를 통해서 앞으로 일주일간 10명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공유 그 이벤트는요. 네이버 카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 함께 해주세요. 여기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